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구독부터 눌러주세요. 지금부터는 한 통장 때문에 무너진 제 노년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모르게 만들어둔 통장이라니. 그 문장을 본 순간 제 숨이 끊기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 장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이불을 꺼내려다 장롱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통장 2개가 있었습니다. 겉모양이 똑같았습니다. 색도 같았습니다. 재질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싶었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그래도 그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괜히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비상금을 따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이름 통장과 다른 이름 통장을 같이 넣어뒀을까? 그게 제 머리를 가장 먼저 때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먼저 봤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남편이 이런 돈을 숨기고 있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던 걸까? 그 생각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저는 통장 맨 뒤쪽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제 손이 떨려서 종이가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펴는 순간 제 삶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종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이름 옆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르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 냈습니다. 이런 게 배신의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당신이 모르게라는 말은 왜 붙였지? 남편이 나를 속였다는 뜻인가? 그 여자가 나보다 먼저였다는 뜻인가? 아니면 내가 몰라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뜻인가? 저는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장면을 끌어올렸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봤던 습관, 현관에서 누군가와 낮게 통화하던 목소리, 그 모든 게 갑자기 한 줄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그 연결이 너무 선명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뉴스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처럼 물을 마셨습니다. 평소처럼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평소가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저는 통장 2개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대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묻지 못했습니다. 바로 물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이 무너지는 장면을 제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저 천장이 내일도 그대로일까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 집이 내 집일까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 휴대폰은 충전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저절로 뻗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멈췄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남편보다 제 자신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국을 데웠습니다.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 않구나. 저는 밥상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 물어볼 게 있어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당신 장롱에서 통장을 봤어요.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멈춤이 답이라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모르는 게 맞아. 저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다시 말했습니다. 괜히 불안해하지 마.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니. 통장에 내 생일이 적혀 있고 당신이 모르게라고 써 있는데 불안해하지 말라니.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지키려는 건지 나를 속이려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 누구예요? 남편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람이 아니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단체 이름도 아니고, 회사 이름도 아니고, 분명 여자 이름이었는데, 남편은 그 통장이 너를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너를 위한 거라면 왜 당신이 모르게라고 쓰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을 미뤘습니다. 지금 말하면 내가 감당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평생을 버틴 사람이 나인데 감당을 못한다니. 남편은 그제야 말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너의 기억이 가끔씩 흔들리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내가 어딜 잊었다고.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둔 적이 몇 번 있었고 가스불을 켜놓은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 통장이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한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병원에 누웠을 때, 내가 판단을 못할 때, 내가 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 그때를 대비한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게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자존심이 세서 그런 말을 들으면 스스로를 무너뜨릴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름 통장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 이름은 뭐예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내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 내가 너를 부르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별명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너는 그 별명을 잊었고 나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 이름을 통장에 적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잃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나를 잃어버릴까봐 그렇게라도 붙잡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배제했냐고, 왜 내 생일에 그런 메모를 남겼냐고. 남편은 그날이 내가 가장 행복해하던 날이라서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생일이면 꼭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고 그 사진을 보며 내가 늙어도 괜찮다고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더 걸렸습니다. 그 돈이 정말 내 것이 맞다면
왜 내 이름 통장과 별명 통장을 따로 만들었냐고. 남편은 그게 자기의 보험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의심할까봐, 또 내가 자존심 때문에 화낼까봐. 한쪽은 내 이름으로, 한쪽은 내가 잊어버린 너의 이름으로, 둘 다 너에게 돌아가게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스스로 괜찮아지면 그때 말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두 마음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배신당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는 지켜졌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둘 다 진짜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말투를 봤습니다. 눈빛을 봤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불륜이 아니라 늙음과의 싸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내 인생을 내 허락 없이 준비하지 말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따뜻해서 더 슬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이름 통장을 따로 꺼냈습니다. 남편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뭘 정리해야 하냐고요? 남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통장보다 먼저 우리 관계부터 정리하자고요. 숨기지 말고 함께 정리하자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아주 작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장 사이에 끼워진 종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보지 못했던 종이였습니다. 저는 손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종이에는 또 다른 날짜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 것.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해 두세요. 다음 이야기에선 그 종이 한 장이 왜 우리 아들까지 흔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 진짜 정체를 꺼내겠습니다.